안녕하세요. 14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4주차까지 왔네요. 우리가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섞어서 했는데 이렇게 좀 더 많이 저 같은 경우에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4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14주차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5주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지금 벌써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7, 8일이 어, 15주차가 되죠. 이때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스럽고요. 일단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 들어있는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시간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9일서부터 시험 봅니다. 그죠? 9일서부터 시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날짜는 12월 15일 날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주 가급적이면 14주차에 이제 종강을 좀 하고요. 즉 대면 수업에서 종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15주차에 시험을 보는 걸로 15주에 15주차인 15일 날 원래는 여기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그죠? 15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주차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14주차 여러분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15주차가 되나요? 그러니까 12월 자꾸 헷갈리네요. 요때 그러니까 7, 8 요때 내가 출석부 정리를 할 겁니다. 출석부 정리를 할 거니까 문제 있는 학생은 미리 나한테 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출석부를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는 수업 우리가 저 조별 과제가 이번 주에도 나갑니다. 조별 과제가 이번 주에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완성을 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저기 그 뭡니까 지식 그 탐구형이 되어서 여러분이 A, B 학점이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협조 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지금 기업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전에 올렸던 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됐네요. 기업 분석인데 지금 인텔 쪽의 얼로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어, 프로젝트 얼로이는 그러니까 인텔이 뭐 지금 요새 뭐 인텔이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 처음에 손을 좀 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근데 해체가 되고요. 이제 VR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얼로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괴상망측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이유가요. 인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텔 애들이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CPU를 잘 만들죠. 그죠? CPU를 잘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스탠드 언론식으로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그 바이브 프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유선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아예 스탠드 언론으로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뭐 PC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얼로이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저기 뭐가 특징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꽤 오래 전에 스타트한 건데요. 이게 손 있잖아요. 손을 얘가 그 뭐죠?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홀로렌즈 2만 하더라도 손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제 가지고 메뉴를 선택한다든가 해서 홀로렌즈 1보다 상당히
굉장히 기능이 향상된 그 손을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그 트래킹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굉장히 관심이 있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예, 이렇게 스탠드 언론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죠? 그 흔한 그 컨트롤러 같은 것도 없이 하려고 굉장히 어드밴스되게, 그죠? 예, 손을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R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AR 뭐 VR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이 되는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취업하려고 노력을 좀 뭐 굉장히 취업하고 싶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얘네는 이 구골이라고 하는 여기 써 있죠? 예, 구골이라고 하는 10의 100제곱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됐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저 학생들이 그죠? 예. 이런 학생들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어요. 98년도에. 그죠? 예, 98년도에 설립. 그렇게 크게 뭐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AR로 얘기한 다음에 AR 코어를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얘네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에도 그러니까 애플의 iOS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임 추적, 뭐 환경이의 빛 추적 뭐 등등등을 한다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좀 여러분한테 조금 좀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를 발견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뭐 AR 코어만을 해당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플이 AR 킷이고 그 다음에 구글은 AR 코어인데 AR 킷이 먼저 나왔어요. 애플에. 그래서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기능도 상당히 다양하고 후발주자로서 AR 코어가 이제 등장했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뭐라고 할까 쫓아오는 그런 좀 입장이죠. 근데 내가 준비한 거는요. 일단은 뭐 여기 좀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AR 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R 코어를 가지고 대략 만든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네요. 자동으로 그죠? AR 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로 뭐 만든 뭐 콘텐츠에 대해서 유튜브를 내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요 두 개는요. 유튜브의 소스는 한 소스인데 AR를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여성분이 이제 만든 CEO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AR를 처음 개발하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개발자로서 자기가 이제 이거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를 이제 초보자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일단 AR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그 포켓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AR이랑 VR 그리고 MR 그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R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를 증강한 것을 AR이라고 하는데 Augmented Reality라고 해가지고 그 사용자가 카메라나 글래스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배경을 비추고 그 위에 3D 이미지 같은 것들이 수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A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치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VR 같은 경우는 현실의 공간이 아예 차단된 상태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VR 글래스를 썼을 때 가상 공간으로 가서 아예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VR입니다. MR 같은 경우는
그 AR이랑 VR이랑 좀 교묘하게 잘 섞어 놓은 것을 MR이라고 하는데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가상 공간이랑 현실 공간을 융합한 공간을 뜻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가상 공간이긴 한데 좀 더 현실 세계가 반영된 거를 MR이라고 합니다. 굳이 AR이랑 좀 차별화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그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배치를 하거나 그 현실의 물체를 인식을 해서 그 주변에 좀 가상 공간을 구성하는 거를 M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자주 쓰는 단어가 XR이라고 해가지고 Extended Reality라고 해요. 여기 X가 Extended 했을 때 그 X일 수도 있는데 그 미지수 X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R, VR, MR에서 A, V, M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X.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떤 리얼리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려고 XR이라고 명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추후에는 현실과 그 가상 공간 사이에 인터랙션이 좀 더 강화돼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는 건 AR이죠. 그래서 AR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AR을 개발을 하려면 저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꺼져! 사실 AR 개발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현실 공간을 인식을 하고 그 공간 내에 자연스럽게 오브젝트를 겹쳐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기술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AR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플에서 만든 AR 키트가 있고 또 하나는 구글에서 만든 AR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AR 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눈에 와닿는 기능은 바로 씬 지오메트리 기능인데 이게 그 사용자의 그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브젝트를 얹을 수 있는 평면인지 그리고 벽인지 등 이런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이 바로 씬 지오메트리 정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오브젝트를 책상에 잘 얹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기능이 없으면 현실 공간에 그냥 객체만 붕붕 떠 있는 좀 이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AR 키트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은 모션 캡처 기능인데 이게 사람의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기능이 AR 키트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트래킹 같은 기능도 있어요. 눈동자 이렇게 돌리면은 그 눈동자의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조인트 부분을 다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캡처가 가능하고 있고 이 부분은 AR 코어 쪽에는 없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다중 얼굴 트래킹, 그러니까 이 기능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틱톡이나 스노우 같은 얼굴 인식 필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페이스 트래킹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눈이 어딘지, 코가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그 전반적인 얼굴의 형태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 위에 3D 오브젝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혀주는 효과도 제공을 할 수가 있기를 손쉽게. 그리고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얹은 3D 오브젝트는 이 상대방의 카메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컨텐츠를 얹으면은 내 카메라를 통해서도 상대방이 얹은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함께 AR 컨텐츠를 제작하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 활용하면은 좀 재미있는 앱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AR 코어에 대해서 볼게요. AR 코어도 결국엔 AR 키트는 다 비슷한 기능이에요. 오히려 기능이 없으면 없지. 근데 AR 코어의 장점은 그 iOS랑 안드로이드 두 개 다 해서 다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R 키트나 코어는 그냥 하나의 플랫폼일 뿐,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은 그 개발을 뭘로 할지는 또 정해야 되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유니티랑 언리얼 게임 엔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써봤을 때 유니티 쪽이 좀 더 처음에 접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개발자를 서포트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엔진인 것 같아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좀 더 좋은 느낌이 있긴 한데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유니티에서 좋았던 건 그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AR을 개발하기 위한 패키지인데 AR 파운데이션이 AR 키트랑 AR 코어를 다 이렇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AR 파운데이션만 알면은 AR 내부적으로 AR 코어도 구현이 되게 하고 AR 키트도 구현이 되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 AR 파운데이션이랑 유니티가 결국 AR을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유니티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와 그 단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언어와 개발 환경,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AR 코어하고 AR 키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유니티의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주로 그러니까 AR 코어하고 AR 킷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다 내보낼 수 있는 AR 코어나 AR 킷으로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유니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AR 쪽에 관련돼 가지고 회사에 진입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배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유니티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은 개발자의 푸념이라고 내가 이제 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발 환경이 AR 코어하고 AR 킷, 그 다음에, 유니티의 AR 파운데이션 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기네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개발자의 푸념란에다가 내가 심어놨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듯 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개발자업 디자이너의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R 개발에 앞서서 AR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오늘 할 얘기는 그 AR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보단 저희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개발 환경 이야기는 따로 안 하고 바로 개발 이야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 환경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 규모와 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그 기간, 그리고 투입될 리소스 이런 걸 다방면으로 따져봤을 때 개발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실 저도 개발하는 시간보다는 개발 환경을 고민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컨텐츠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말미에 유니티와 AR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추천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 유니티에서 좋았던 건 그 AR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AR 파운데이션만 알면은 내부적으로 AR 코어도 구현이 되게 하고 AR 키트도 구현이 되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로고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무조건 처음에 유니티로 만들게 되면 인트로 화면에 유니티 로고가 무조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별로고, 그렇다고 이 로고 하나 없애자고 라이센스를 구매하기에는 라이센스가 싼 가격도 아니고, 그래서
유니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AR 컨텐츠 하나 만들고 끝나는 거였으면 유니티로 그냥 뚝딱뚝딱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하고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 롤비 앱은 확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유니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롤비 컨셉 자체가 외부에 있는 영상을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이 AR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영상을 다운받은 영상에 이어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확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유니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답답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처음 고민한 건 네이티브 앱에다가 바로 AR 코어나 AR 키트를 다이렉트로 붙이는 거였죠. 두 개 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티도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되니까 유니티도 좋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유니티의 로고와 확장 가능성 면에서 유니티는 탈락되었고요. 요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 두 가지예요. 네이티브 앱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모바일 프레임워크이고, 플러터는 구글에서 나온 프레임워크인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사실 리액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 사실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리액트가 그렇게 막 편하고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할 메리트를 잃었고요. 만약에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AR을 접한다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뭐 AR 코어나 AR 키트 같은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도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프레임워크 면에서 따져보면은 애니메이션 속도나 렌더링 시스템 자체가 플러터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키텍처 면에서 플러터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후에도 되게 크게 발전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뭐 유일한 단점은 레퍼런스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플러그인이 있다면 깃허브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지원되지 않은 기능이 많아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기능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극복해보고 플러터로 시작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고민이 시작됐어요. 플러터를 선택을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플러터의 AR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붙일 건지를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고민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플러터 플러스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을 붙여가지고 혼합화해서 개발을 해보자. 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면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AR 코어로도 개발을 해야 되고 AR 키트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 개발하기 싫었어요, 저는.
SNS에 공유를 하고 뭐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부분은 다 플러터로 개발을 하고 AR 필터가 들어가는 카메라 부분만 유니티로 대체를 해서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플러터랑 유니티 두 플랫폼 사이에서 메시징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있긴 해가지고 이걸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유니티로 만들어진 AR 파운데이션 이그젬플이고요. 이쪽이 이 유니티의 프로젝트랑 통신하는 플러터 앱 쪽입니다. 이렇게 AR 기능을 여기 유니티 내에서 구현을 한 다음에 위에 플러터를 통해서 익스포트 시키게 되면은 빌드가 되어서 이 말했듯이 유니티 폴더 내에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되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빌드 파일들이랑 그 플러터에 있는 플러그인이랑 통신을 하면서 유니티에 있는 펑션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하나의 그 모바일 프레임워크 내에 유니티가 부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이 잘 된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아주 좋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뭔 개소리야? 여전히 그 유니티 컨텐츠, 그러니까 유니티 씬이 나오는 부분은 유니티 로고가 여전히 뜨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AR 필터가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코딩하면은 그냥 3D 렌더링만 만들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유니티를 이렇게 억지로 붙이면서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뭐 유니티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 플러터에서도 개발을 하고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도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써줄 게 너무 많은 거죠. 시간은 없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어딘가에서 하나 에러가 났으면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트래킹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시간에 AR 코어를, AR 키트를 플러터에 직접 붙여가지고 개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플러터에 AR 코어와 AR 키트를 붙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개발해봤는데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터에서 지원하는 AR 코어 플러그인이 0.0.6 버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네요. 0.0.6이라는 말은 이제 한창 개발을 시작을 했고 아직 버그도 많고 안정화되지 않았고 뭐 그런 단계라는 거죠. 뭐 AR 키트도 마찬가지예요. AR 키트도 고작 0.5.1 버전이에요. 아직 1.0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AR 부분을 유니티도 안 쓰고 AR 코어도 안 쓰고 AR 키트도 안 쓰면은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얼굴에 3D 메쉬를 인식하고 3D 컨텐츠를 붙이려면 AR 코어나 AR 키트를 사용하는 게 편한데 2D로 얼굴 인식하고 2D 컨텐츠를 붙이는 거라면은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스노우나 틱톡과 같은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얼굴 인식 AI를 통해서 눈, 코, 입 위치를 인식하고 그 위치에 2D 컨텐츠를 합성할 필터를 만들 거예요. 얼굴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입에서 사랑이라는 글씨가 나가고 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사랑이라는 글씨가 들어오게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얼굴 인식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AI를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코드 레벨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이제 발생해서 엔진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물론 엔진도 당연히 잘 하셔야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